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운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믹스 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한번 제목 정해봤어요. 우리는 왜 돈을 모으는가? 여러분 돈 왜 모으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요 이야기가 가장 클 거고, 혹은 뭐 조금 모아가지고 저기 뭐 해외여행, 유럽여행, 세계여행 가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모은 그 돈이 10년이나 20년 뒤에 얼마나 더 불어 있을까요? 우리가 10년, 20년 하면 되게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30살? 저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예, 엊그제예요. 예, 저는 31살이니까요. 농담이고요. 예,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뭐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 진짜 저는 그 10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뭐 내가 1억을 모았다. 근데 이 1억이 과연 10년 뒤에는 얼마가 돼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나? 혹은 뭐 이걸 어디에 묻어둬야 되나? 묻어두는 거는 뭐 당연히 뭐 부동산 얘기할 거고, 뭐 코인에 한번 묻어놔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제 자산을 불릴 거고, 이게 최소한으로 그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높기를 바라죠.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자산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이, 이 자산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를 못했구나. 그럼 결국에는 만약에 1억이라면 이 자산이 마이너스가 돼서 몇 천만 원이 된 거구나.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만히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내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의 자산의 이런 증식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플랜을 세워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쉬면서 8.15 특집으로 쉬면서 엑셀에 저의 자산 규모를 막 정리를 했어요. 나는 뭐 현금이 얼마가 있고, 뭐가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 막 정리를 했는데, 일단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눈에 내가 뭐를 줄여야 할지, 또 뭐를 늘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엑셀에 쫙 파일을 해놓고, 뭐 여기에 돈을 정말 되게 많이 쓰고 있었구나. 이거 쓸데없는 자금들이 계속 나가네. 이거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불려내면 좋겠다. 이런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파워 J. 예. 제가 ESTJ의 MBTI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파워 J의 여력을 좀 한번 발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J가 아니더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이 10년 뒤, 20년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왜 돈을 모을까? 이때 통계를 봤더니 이거 2020년 기준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주택구입 마련을 위해서예요. 근데 집은 지금도 늘 생각되는 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대부분이. 왜냐면 집값이 내가 지금 열심히 10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집 못 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집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은 그냥 일단은 허리띠 졸라 맬 정도로 사고 원하는 집이 명확하게 있다면, 혹은 그게 내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요즘 들어서 듭니다. 원래는 반대였거든요. 돈 모아서 사지 뭐였는데 이제는 좀 그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마련이고 한데, 서울에 다들 집 원하시잖아요. 이 서울에 집을 원하는 이유도 각양각색이죠. 직주 근접인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서울의 집이 상승률, 그러니까 그 상승률에 있어서 나의 자산이 더 불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원래 뭐 서울에 태어나서 나는 서울 토박이다, 그래서 계속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게 직장인 평균 연봉으로 23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대요. 그러면 지금 2024년에 23년을 더하면은 이제 2047년인데, 이때는 집값이 과연 여기 있을까요? 23년 동안 집값이 과연 멈춰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1인당 총 급여 평균 4,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 10.7배래요. 그러니까 한 11년은 기본적으로 모아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기준이고, 이게 연봉도 올라가지만 연봉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간다면 10년 모아도
안 되고 23년 모아도 그때 되면 또 가격이 더 올라가 있겠죠.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제일 큰 게 서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23년 모아야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2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고, 뭐 울산 이게 좀 양호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6년을 모아야. 울산 근데 또 여기 연봉 높은 나라가 연봉 높은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급여를 모아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면 집값이 저평가된 곳에 중심으로 반등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집을 지금 사라 뭐 이러면서 유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죠. 특히 2030이 아니고 3040 세대가 실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3040 세대 서울 아파트 10채 중 6채를 샀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뭐 요 이유도 있죠. 신혼부부 혹은 이제 아이가 1명, 2명 있을 때마다 혜택들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어요. 올 상반기에 매수 비중이 한 64%가 전체 인구 비중의 한 30%, 2배를 넘었는데 40대가 30대 이어서 2019년에 첫 30% 이후에 3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금리가 지금 좀 펼쳐지고 있는 것도 플러스고 결혼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출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 39세니까 여기. 자꾸 이런 걸로 너무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집을 이렇게 다들 사고 있다. 나도 사고 싶다. 근데 비싼 집값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여러분 꿈꾸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에 사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고요. 경기도민 분들 중에서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만 40년 살다 보니까 서울 출퇴근 여의도로 하는 것도 사실 이제는 익숙하고 길 막혀서 어떨 때 막 2시간 걸리는 퇴근 시간이 저는 그냥 뭐 음악 듣고 라디오 들으면 또 그게 금방 지나가요. 근데 또 이 2시간을 지옥철에서 보내는 분들도 있고 대중교통 너무 힘들죠. 이런 분들은 진짜 집에 오거나 회사 가면은 넉다운이죠.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은 정말 이해를 합니다. 근데 경기도민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넓은 집에 살고 싶다. 난 조금 더 신축에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나의 집은 어디여야 할까를 생각할 때 작은 집이어도 오래돼도 좋고 난 집주 근접이 중요하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서울 집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더 큰 집 앞에 좀 넓은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으면 좋겠고 또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인근으로 오실 거고요. 과연 지금 추세는 경기도로 많이 오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이번 이후였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추세의 원인이 뭘까? 서울이 비싸서일까? 경기도도 많이 좋아져서일까? 뭐 인터뷰를 제가 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경기도에 30평대 후반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여기 이제 전세를 살고 있다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세가 만료가 되자 서울의 구체적인 동네 광장동, 남양주에서 가깝죠. 여기에 20평대 아파트를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 가격이 싼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연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지 않아? 이자 부담스럽지 않아? 그랬는데 이 친구는 지금 과연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 집값이 지금 얼만데 그게 벌써 한 4년 됐나? 5년 됐나? 내가 지금 연수는 기억 안 나는데 올랐죠. 10억 미만의 아파트였는데 지금 뭐 축하한다 친구야. 너의 선택이 정말 옳은 거였어. 그때 저도 이렇게 연끌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뭐 저는 연끌할 돈도 없었지만 수도권 아파트들이 매년 6.8%씩 올랐대요. 지방 상승률 대비해서 2배래요. 이게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서울 플러스 뭐 경기, 인천 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만 놓고 보면은 더 높은 상승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으로 매겨보면은 결국에는 수도권, 특히나 서울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사실 나는 경기도민으로 사는 게 편한데 뭐 10억
이것도 이제 평균인 거고, 한 30억, 막 20, 30평대 아파트가 30억 하는 뭐 이런 집, 살 수도 없고, 또 덜컥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는 것도 무서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몇 년 뒤 영끌했다는 지인들 집값 올라서 다시 그거를 또 팔고, 서울집 팔아서 다시 그 남은 걸로 경기도 와서 남은 자산으로 또 투자하고 이러면서 계속 부를 증식하는 걸 보면은 부러워.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반복할 거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출판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어느 쪽일까? 사실 저는 지금도 경기도 사는 게 불편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사실 더 들어가 살까? 이 생각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일을 안 한다라는 전제인 거죠. 너무 이제 시골 가 있으면 편하니까. 마음이.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또 서울에 이렇게 시골만큼 좀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서울숲이 내 집 앞이고 막 이런데. 얼마나 여유로워. 예. 근데 그런데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살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부동산 보러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고 사이트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집값 맨날 보거든요. 이 책을 저한테 이제 이 진성원 출판사에서 메일을 보내오신 거예요. 요런 소쿨이라는 저자분이 요런 책을 내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소쿨의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제가 너무 딱 생각하고 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책이 딱 왔는데 꽤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책 제가 별로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읽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주말에 토요일에 하루 동안 거의 한 3분의 2 읽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역 뒤에 지역이랑 아파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읽는 거라서 쪼개서 읽었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영등포 쪽에 사셨다가 일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막 신도시 막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다시 이곳은 아닌가벼. 이제 그러니까 그 아닌 게 살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자산 가치 그리고 인프라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서울로 나와서 또 인강남까지 갈아타기를 통해서 노력형 투자자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서 해온 분이에요. 뭐 신축에 연연하지 않고 이분이 보니까 디자인 전공을 해서 실제로 자기가 셀프 인테리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축을 사서 뭔가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옮겨 타고 하는 것을 했는데 주요 메시지를 보면요. 돈 없어도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좀 공감했어요. 사실 저도 내가 시드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요? 레버리지? 그렇게 빚내가지고 투자했다가 집값이 내려가기라도 하면 어떡해. 금리 최근에 진짜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때 올라간 것처럼 내가 지금 뭐 2%, 3%인데 갑자기 5% 되면 이자가 2배야. 그거 어떡해.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혀 엄두도 못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일단 집 사고 허리띠 졸라매라. 그리고 집값 폭락을 기다리죠. 지금 저 30억 하는 아파트에 저게 말이 되냐? 반토막 날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20년 뒤를 보면은 또 아니다. 뭐 이제 10년 사이에 뭐 5년 사이에 주기가 있었죠. 최근에도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사실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는 지역도 많았잖아요. 특히 완전 강남 말고 그 외의 지역에서. 그런 지역도 조차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캥거루족. 제가 또 대표적인 캥족입니다. 캥거루족으로 돈을 모으는 아기, 돈을 모으지도 못하지만 일어나서 독립해서 부딪힘에 경험하라. 일어나라. 거기 이제 엄마 아빠 주머니 속에 있지 말고 나와서 내가 독립을 해서 이 집을 사서 부담감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 집이 내 자산이 되어 있고 이 자산이 나의 부를 증식시켜 줄 것이다. 물론 그거는 잘 골랐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잘 고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안보다 내 집 앞에 인프라를 다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에 대한 가치도 약간은 시선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집 앞에 졸졸 흐르는 강, 공원, 자연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경기도에 사는 게 더 훨씬 더 만족스럽겠지만 집 앞에 미술관이 있고 공공 도서관이 엄청 큰 게 있고 물론 지역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되게 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이 막 코앞에 있고 걸어가면은 뭐 지하철, 버스 뭐 할 것 없이 너무나 편한 인프라 또 좋은 학군 이런 것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비록 좁더라도 내 집은 비록 구축이더라도 내 집 앞에 인프라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구체적인 뭐 방법, 임장지도 만드는 법, 필수 어플은 또 뭔지, 또 좋은 집을 고르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쯤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갑자기 저는 사실 그냥 경기도 살아도 편할 텐데 좀 더 제가 원하는 뭐 그런 느낌의 집을 한번 알아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여기서 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서울에 집을 사놓을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작은 집이더라도 서울에 집을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경기도에 살든 할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제가 대출이 얼마큼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뱉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한 5억에서 20억짜리 레인지의 매물도 정리해 뒀는데 저는 그 매물 보면서 지도로 다 봤거든요. 이 지역은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면 저도 이제 몇 가지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한번 뭐 당장에 살 거는 아니더라도 저도 한번 임장을 다녀보려고요. 온라인 임장도 좋지만 제가 그 지역을 곳곳 속속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임장을 하면서 그 지역을 보면서 저도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살 집을 한번 서울에 마련을 한번 해볼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서울의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사놨으니까 이 서울 집값이 다른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집값이 오르잖아요. 수요자가 많아야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자기네들은 샀으니까 이거 수요자 많이 부추기려고 이거 집값 오른다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되게 생각하는 부정론자였어요. 근데 1년의 과정, 그 1년의 과정 중에 친구의 사례, 그리고 경기도의 집값의 그 상승률과 경기도 특히 이제 남양주시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의 집값의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남양주에 뭐 GTX 뚫린다 그러고 8호선 뚫린다고 해도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 같은 자산으로 분명히 샀는데 여기는 이만큼 붙고 여기는 이만큼 붙으면 당연히 이만큼 붙는 데로 가야죠. 물론 지금 이만큼 붙은 게 이게 거품일 것 같아 하는 무서움도 있지만 그 거품을 좀 걷어내도 좋아 보이는 그런 데를 좀 찾아보는 발품을 좀 저도 팔아봐야겠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평생 경기도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불끈한 의지 그리고 잘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콜님의 책을 이 보니까 10년 전에도 한 2016년인가 그때도 한번 쓰셨더라고요. 그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내 집 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10년, 20년 뒤에 그 돈이 지금의 1억이, 지금의 5억이, 지금의 10억이 더 많은 증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앞으로 제가 부동산 관련한 콘텐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손품 발품 팔아서 부동산 콘텐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